안녕하세요. 신장내과 전문의 그리고 투석실 간호사 선생님들을 위한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KDOQI 가이드라인, 그중에서도 가이드라인 3, 바로 혈관 접근로 위치 선정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 중요한 주제죠? 네, 환자 개개인의 그 ESKD 라이프 플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최적의 전략을 어떻게 찾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상에서 바로 쓰실 수 있는 핵심 정보 위주로요. 맞습니다. 이 혈관 접근료 계획이라는 게 이제는 단순히 AVF 우선 이런 단순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환자의 긴 여정, 그러니까 ESKD 라이프 플랜 전체를 봐야 하고요. 현재 필요한 것과 또 미래의 선택지를 어떻게 보존할 건지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정말 핵심입니다. 예전 접근법과는 좀 훨씬 섬세하고 전략적인 판단이 중요해졌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 3.1 AV 접근로 위치 선정부터 한번 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역시 예상되는 HD 기간인 것 같네요. 네, 맞아요. 1년 이상 이렇게 장기간 HD가 예상될 때는 디스털 퍼스트 원칙이 강조되더라고요. 포암의 AVF, 그러니까 스너프박스나 디스털 레디오세팔릭 AVF를 먼저 고려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해요. 바로 미래의 혈관 자원, 이걸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제 젊은 환자분들처럼 앞으로 수십 년 투석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 처음부터 그냥 상완, 어퍼암의 접근로를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쓸 수 있는 선택지가 확 줄어들거든요. 무조건 그 피스출라 타겟 달성하겠다고 상완 접근로를 너무 서둘러서 만드는 건 좀 장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겠네요. 네, 분리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좀 흥미로운 점은 포암 ABG랑 어퍼암 ABG 사이에 개존율이나 합병증 면에서 뚜렷하게 뭐가 더 낫다 이런 근거는 아직 좀 부족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결국 환자의 전체적인 라이프 플랜이랑 또 시술자의 임상적 판단이 더 중요해지는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한 1년 미만 이렇게 단기간 HD가 예상될 때는 좀 다른가요? 네, 그때는 이제 포암 루프 AVF나 아니면 좀 성숙 성공률이 높을 것 같은 브레키오세팔릭 AVF 또는 어퍼암 ABG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은 더 복잡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응급으로 HD를 시작하는데 1년 미만으로 예상된다. 이럴 땐요. 네, 응급이면서 단기간 1년 미만 예상신의 조기천자나 표중천자가 가능한 루프 AVF, 포암이든 어퍼암이든요. 아니면 CBC를 고려할 수 있죠. 이건 시술자 판단이랑 환자 상태가 중요하고요. 만약에 응급이면서 장기간 1년 이상의 HD가 예상되면요? 그때는 가능하다면 PD 카테터 삽입이 우선입니다. 근데 만약 그게 좀 어렵다면 포암의 조기천자 루프 그래프트를 시도해보고 실패하면 장기 플랜으로 가거나 아니면 AVF 성숙 가능성이 꽤 높다 그러면 CBC를 잠깐 쓰면서 AVF 성숙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고요. 와, 정말 다양한 시나리오를 다 고려해야 하는군요. 상지 접근로를 다 썼다. 이러면 마지막 수단으로 하체, 로어 이스트리미티 AVF, AVG나 히로그라프트까지도 생각해야 하고요. 네, 그건 정말 마지막 선택지죠. 자, 그럼 이제 CVC 위치 선정 가이드라인 3.2로 넘어가 볼까요? CVC도 역시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겠죠? 아, 물론입니다. CVC 위치가 그냥 당장 투석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AV 접근로 성공 가능성에도 직접 영향을 주거든요. 기본 원칙은 가능하면 상지, 어퍼 엑스트레미티를 쓰고 또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경로가 좀 더 직선에 가깝고 합병증 위험이 낮을 수 있는 오른쪽, 인터널 주귤러, IJ 베인을 왼쪽보다는 선호한다는 겁니다. 물론 금기사항이나 기존 혈관 상태 확인은 기본이고요. 구체적인 상황별 권고를 보면 예를 들어 3개월 미만 단기 사용이고 AV 접근로 준비 중이거나 이식 대기 중이다. 이럴 때는 계획된 AV 접근로의 반대쪽, 컨트롤 레터럴 쪽에 CVC를 넣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특히 이식 예정자라면 나중에 일리액 베슬 보존을 위해서라도 오른쪽 IJ를 우선 고려하는 게 좋고요. 그렇군요. 그럼 응급 상황이면서 한 1개월 미만 사용, 그리고 이식 대상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죠? 이때는 좀 의견이 갈리긴 하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상지 혈관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 터널형 커프스가 있는 femoral CVC를 조심스럽게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femoral CVC요? 네, 근데 이건 조건이 있어요. 신속하게 AV 접근로나 PD로 전환이 가능해야 하고 또 비만이나 위생 문제, 혈관 병변 같은 금기증이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요. AV 접근로 사용이 아예 불가능해서 3개월 이상 장기간 CVC를 써야 한다면요? 그런 경우엔 선호 순서가 있죠. IJ, 그다음 EJ, Femoral Subclavian Lumbar 순서입니다. 순서가 있군요. 네. 그리고 좀 흥미로운 점은 만약 한쪽에 AV 접근로 만들기는 어려운 병변이 있는데 CVC 삽입은 가능하다면 오히려 그쪽을 CVC용으로 써서 반대쪽 건강한 혈관을 나중에 AV 접근로를 위해 남겨두라는 권고도 있어요. 그건 정말 전략적인 생각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같은 쪽 입셀라테럴 CVC 사용이 나중에 AVF 개존율을 떨어뜨린다는 보고들이 있었거든요. 아하. 그리고 CVC 삽입할 때 특히 왼쪽으로 넣을 때는 카테터 팁 위치를 꼭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위치가 기능 부전이나 감염 위험을 줄이는 데 아주 결정적이에요. 페모럴 CVC 논의처럼 항상 혈관 보존의 이점과 잠재적인 위험 사이에서 신중하게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자, 그럼 결국 이 모든 가이드라인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인 것 같네요. 바로 환자 중심의 장기적인 ESKD 라이프 플랜 수립. 맞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아주 훌륭한 틀을 제공하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환자의 해부학적 조건이나 동반 질환, 그리고 각 병원의 전문성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별화된 계획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 이걸 기억해야겠어요. 환자의 평생에 걸친 접근로 선택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 이게 핵심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네. 가이드라인에서도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혈관 크기가 접근로 선택에 미치는 영향, 2mm 미만인 레디얼 아트리나 울나 아트리로도 AVF가 가능할지 같은 거요. 아니면 환자별로 접근로 유지 기간이나 성숙 성공률을 예측하는 모델 개발 같은 것들이죠. 임상 현장에서 이런 새로운 데이터나 요즘 나오는 엔도 AVF 같은 신기술들이 앞으로 혈관 접근로 위치 선정 전략을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